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은 이 드론이 맹활약하는 그런 무기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프전은 정밀 타격 무기, 그리고 이라크전은 또 이 IED, 사제 급조 폭발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뭔가 개념을 바꾼 전쟁이었다면, 이번은 드론인데 그 드론을 아주 완전히 간의 수공업 같은 이 사제로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 자, 그리고 전통적인 이 지상전의 강자죠. 이 전차, 이 부분에 이 정도는 모아야 우크라이나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된다라는 IISS의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 제가 보니까 이 연구소가 영국이다 보니까 은근히 영국 좀 띄우고 독일 좀 까는 이런 내용 같은데, 뭐 보기는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정말 뭐 요즘 폭주하고 있는데요. 시네이터라고 하는 이 차량용 장갑차 20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겠다라는 소식인데, 이거 새 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쓰던 거, 치장물자, 중고 이런 거 아니고 장애들 살려고 발주했던 거, 그거 그냥 바로 우크라이나 주겠다. 대단합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주자나2 자주포 납품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산 사륜구동 장갑차인 시네이터 모델을 200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2명이 탑승하는 이 장갑차는 미국의 엠랩과 같이 지뢰 방호 능력과 소총탄 방어 능력을 갖췄는데요. 캐나다는 자국군 발주 물량을 우크라이나 측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F-16V 전투기 40대 구매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튀르키예의 요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출시한 온라인 전쟁 게임 워썬더에서 또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미 공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유저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항법 시스템, 표적 지정 및 무기 제어 소프트웨어 정보를 유출했는데요. 도대체 게임이 뭐라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보안 사고들을 내는 것인지 그 유저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가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의 24번째 도입국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정확한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3억 7천만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유럽 각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한 주자나2 차륜형 자주곡사포 8문을 우크라이나에 납품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6문의 주자나2를 주문해 16문 전량을 이미 인수했고, 현재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의 자금 지원으로 추가 발주된 16문을 인수하고 있는데,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의 주자나2 자주포 수량은 32문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자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이 시네이터라고 하는 장갑차 캐나다군 자기네들 쓰려고 발주했다가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줘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뭐 자기네들 포도 그냥 다 갖다 주고 해가지고 포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K9 급하게 좀 사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좀 뭔가 하여튼 어쨌든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굉장히 소득 높은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이 장갑차는 보시다시피 미국의 지뢰방어 장갑차인 엠랩하고 유사한 컨셉인 장갑차죠. 그래서 뭐 대단히 뭐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뛰어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험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위에 이제 기관총좌가 있고 해서 나름 괜찮은 전력으로 기계화 부대에서 또는 차량화 소총 부대에서 잘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대 같으면 차량화 소총 부대 두 개의 단을 만들 수가 있죠. 아주 큰 그런 기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가 미국에게 F-16V 판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가 절대로 안 된다. 민주당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 쿠르드족 인권 문제 학살하고 뭐 이러는 나라에게 무슨 무기를 파냐. 내가 절대로 안 되게끔 막겠다라고 선언해서 정부는 팔겠다는데 똑같은 민주당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래도 튀르키예가 나토인데 너무 쥐도 피할 구멍을 놔둬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해줘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워 썬더라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건 뭐 이 비행기만 조종하고 하는 라곤이라든지 팔콘이라든지 이런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종합 전쟁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차, 뭐 장갑차, 군함, 전투기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시판이. 이 게시판에서 보안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최신 125mm 차갑탄의 관통 능력 이런 자료도 막 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왜 올라오냐? 이제 실제 군인들이나 실제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 이제 국뽕이 조금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 게임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기분 나쁘다. 야, 우리 중국제 전차 125mm 최신 날탄 이거 관통력이 지금 이만큼이라고 지금 자료 해서 보안 자료 빡 긁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왜 니들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전차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마찬가지로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왜 F-15가 이렇게 너프되어 있는 거야? 하고는 이 사람은 이제 관련 이 조종사 출신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서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서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 문서인데 니들 왜 지금 이따위로 게임을 만든 거야? 더 빨리 F-15를 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형사처벌 받게 됐는데 아니 게임 뭐라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좀 하면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안사고 나고 그리고 조종사 감옥 가게 생겼다는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 한국 그 유저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바이락타르 TV2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사위가 기술 이사로 있으면서 MIT 공대 출신이죠. 그 사람이 만든 TV2 무인기 완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박 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웨이트도 우리도 도입한다 해서 24번째 도입국으로 쿠웨이트가 계약을 했습니다. 사위하고 이 장인의 정경 유착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정경 유착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자나2 이건 프랑스의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보다 훨씬 성능 좋은 거예요. 그냥 차량만 차륜형일 뿐이지 이 포탑 능력은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능력인데 이걸 이제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가 16문 주문을 했었고 그거 이미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다 납품받았고 또 추가로 이 뭐 덴마크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돈을 내어서 또 16문을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납품 완료 이제 했다. 그럼 32문이니까 뭐 한 2개 대대 정도의 그런 주자나 자주포 대대가 활약을 하게 되겠네요. 큰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현대전에서 무인기, 특히 상업용 부품들을 이용해 제작된 무인기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상용 부품들을 이용해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 드론에 의한 러시아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전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 소형 드론에 의해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1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도네츠크 전선 후방 지역의 러시아군 막사와 지휘소 등이 소형 군집 드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러시아군 방공부대가 격추한 이른바 미스터리 드론의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드론은 동체 길이와 날개 폭이 각각 1m를 조금 넘는 투박한 형태였는데요. 동체는 플라스틱 배수용 파이프를 연상시키는 플라스틱 소재의 원통이었고 날개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에는 취미용 RC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형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 측은 배터리 용량과 추진 모터 전력 소모량을 감안할 때 이 드론이 최대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수거한 이 드론의 잔해에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비행 제어 칩과 GPS 항법 장치가 발견됐는데요. 러시아군은 간단한 구조로 손쉽게 만든 드론이지만 양력이 크고 비행 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 위력도 상당한 수준의 드론이라며 이 드론이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간의 수공업 수준의 제조시설에서 이러한 미스터리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 지휘소와 통신시설, 막사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대량으로 만들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드론 위협, 그저 남의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뭐 그냥 파이프처럼 생긴 원통형 몸체, 그리고 그냥 뭐 일직선으로 쭉 뻗은 일직선 직사각형의 날개, 이게 이제 그래도 플리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이게 모터가 들어갈 테고, 자, 이런 것으로 해서 폭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폭 공격을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격추된 거 러시아가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동영상,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어 하고는 동영상 올린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인데, 이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군복을 입고 있어요. 군인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견장도, 국기 견장도 지금 달고 있고,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뭐 신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는 드론 시대입니다. 드론 이러면 과거에는 뭐 서처, 송골매 이런 거 군단급 무인기다 뭐 이렇게 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뭐 비싸게 사가지고 뭐 200억, 300억 주고 사서 조그만 무인기라도 뭐 30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대대급으로 리모아이 이런 거 뭐 수천만 원 주고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첨단 시대에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30년 쓸 게 아니고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군함, 전투기 이런 건 개량해서 30년, 40년, 50년 쓸 수 있죠. 그러나 드론은 워낙 빨리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군단급 드론 이건 아니지만 대대급이나 중대급에서 쓰는 드론은 소모품이다 해가지고 5년, 10년 그냥 뭐 싸제 드론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냉전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큰 전쟁 3번 있었죠. 걸프전,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 걸프전의 특색은 정밀 유도무기가 나와서 과거처럼 뭐 융단 폭격하고 이럴 필요 없다. 딱 한 방 그냥 제대로 때려버리면 끝난다라는 정밀 타격 시대가 오픈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정밀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리고 10년 후에 생긴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계속 활동을 했지만, 그러면서 또 공격을 받는 피공격자가 사제 급조 폭발물 IED를 가지고 강대국을 괴롭히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기폭을 시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뢰 방어를 잘할 수 있는, 하부 방어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수가 됐어요. 대한민국군 하부 방어 됩니까? 안 되죠.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전부 우리는 하부 방어 개념조차도 없어요. 이라크전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군 하부 방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습니다. 드론. 완전히 드론의 시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리고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무기, 이런 이 보병 무기들이 완전히 그냥 활기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차, 장갑차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능동 방어 장치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아주 개방적인 이런 사고를 우리 군에도 넣어야 됩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북한이 걸프전 보고 또 근데 걸프전에서의 정밀 타격 무기 장애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빼고, 이라크전 보면서 야 IED 이거 딱 좋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드론, 그리고 뭐 보병 휴대용 무기 이거 북한에 천지로 했으니까
이거 딱 됐네. 이제 재래식 전쟁에서도 남조선에게 무자비하게 무너지진 않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장갑차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 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부 방어 능력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군이 우리는 필요하다. 드론도 마찬가지죠.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반격 작전에 나서려면 최소 100대 이상의 현대화된 서방제 주력 전차가 필요하며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100대의 주역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제 챌린저 2 전차가 우크라이나 공세작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봄 대규모 반격 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100대의 현대화된 서방제 전차 전력이 필요하며 유럽 각국의 사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100대 이상의 서방제 전차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방제 전차는 100대 이상이지만 이 100대가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ISS는 서류상으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 국가는 12개 국가로 보유 총량은 약 1,300여 대이지만 이 가운데 1,000대는 각국이 현용 전차로 운영하고 있어 치장물자로 즉각 인도가 가능한 물량은 300여 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ISS는 나토 국가들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레오파르트 2 전차는 300여 대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차는 100여 대뿐이라며 이 물량조차 베를린의 승인과 나토의 집단적 결의 없이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IISS의 지적대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독일군 기준으로도 가동률이 40%를 밑돌고 있고 유럽 각국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장비들의 상태 역시 매우 나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 스페인이 기증하겠다고 밝힌 40대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현지 실사한 뒤 인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IISS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14대의 챌린저 2 전차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챌린저 2 전차와 작동 가능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모두 합치면 우크라이나는 약 100여 대의 현대화된 서방제 전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영국군이 보유한 챌린저 2 전차는 227대이고 이 가운데 148대가 챌린저 3 사양으로 개조될 예정인데요. 미개량분 79대 가운데 14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65대는 2025년까지 퇴역할 계획이어서 이들 물량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의 선봉에 설 전차는 레오파르트 2가 아니라 챌린저 2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필요한 만큼의 챌린저 2 전차를 확보할 수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영국이 썩어도 준치라고 또 전차 종주국이라고 자기네들 자존심을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전차, 탱크, 마크 1 그 전차를 영국이 만들었죠. 탱크라는 개념을 영국이 만들었죠.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다 찌그러들어가지고 챌린저 2를 3로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독일 회사가 해주고 영국은 이제 사실은 전차 손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독일이 2차 대전 때 판터, 티거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차 군단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미웠던 모양인지 영국의 저명한 안보 연구소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IISS에서 이렇게 챌린저 2가 선봉에 설 것이다. 레오파르트 2 1300대 있지만 이 중에 치장한 거 300대 정도 뿐이고 그것도 독일이 이 부품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치장한 그 전차를 가지고 부품 동류 전환용으로 부품을 다 꺼내 썼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00대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몇 대 없다. 그래서 끼케야 뭐 100대 정도 줄 수 있는데 그거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이 챌린저 2를 좀 주고 그리고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이렇게 다 주는 거 아니고 자기네들 허락해주고 해서 서방제 전차, 3세대 전차 한 100대 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개 대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장갑차 이번 람슈타인 회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 3개 기계와 예단이 서방제 장비로만 딱 세팅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챌린저 2 같은 경우도 사실은 227대를 가지고 있지만 100만 여덟 대만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게 뭐 부품이 동류 전환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많아야 그걸 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든 레오파르트 2, 챌린저 2 합해서 100대, 3개 대대 정도는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